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약보합으로 마감은 했습니다. 우리 월요일장을 처음 이제 조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은 오후 1시까지 조기 폐장을 했는데 이때까지 해서 지난주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1%대 상승세를 보였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누적되는 게 4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4주 연속 랠리에 따른 그냥 피로감. 근데 그 정도면 요 약보합 정도면 그냥 괜찮다, 양호하다, 뭐 요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왔다,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조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어요, 그죠? 그래서 그냥 약간 숨을 고르는 단계.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와요. 이게 사실은 물가 지표 중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 발표 앞두고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슈들은 뭐가 있었냐면요. 일단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. 10월 신규 주택 판매 여기 있었는데 67만 9천 건. 이거는 10월에 이만큼이 판매됐다는 게 아니라 10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연 기준으로 연율로 환산한 그 수치인데 그게 67만 9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죠. 지난 9월에는 이게 연율로 70 거의 2만 건에 달했었는데 68만 건이니까 한 4만 건 정도가 줄었죠. 그리고 시장의 예상도 한 72만 5천 건이었는데 좀 낮게 나왔습니다.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18%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좀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. 게다가 11월 한 중순부터 해서 모기지 금리도 좀 확실히 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수치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약간은 요즘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쇼핑 시즌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계속해서 이 쇼핑 시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.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쇼핑액이 98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전년 대비로는 7.5% 증가를 한 것인데요. 물론 이 수치만 딱 보면 와, 뭐 소비 지출 요즘 걱정이라더니 좋은데?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올해 유독 이 할인 판매 등 이런 프로모션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얘기는 떨어내야 할 재고들이 생각보다 여전히 많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너무 좋구나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양호했다라는 것.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단계는 아니에요. 아니지만 온라인 쪽은 기대를 해도 된다. 확실히 이 소비의 어떤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간밤에도 주가가 보면은 뭐 쇼피파이 그리고 어퍼몰딩스, 그러니까 어퍼몰딩스는 이런 결제 서비스 회사이고 쇼피파이는 음원 관련된 건데 어차피 다 온라인 쪽으로 되는 친구들이잖아요. 매출이 이루어지는. 그래서 요들은 오늘 주가가 한 3%, 12% 많이 오를 정도로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관련 소비 기업들은 확실히 좀 괜찮겠다라는 거 좀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이버 먼데이에도 온라인 매출이 거의 한 120에서 124억 달러까지도 이게 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 쇼핑은 괜찮다. 근데 여기에는 기업들의 할인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블루투스 헤드폰, 장난감, 뭐 무선 청소기, 로봇 청소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. 이 기간 동안에. 그래서 우리도 직구 가능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 또 좋은 제품들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시즌에 이제 할인 많이 들어가니까 국내에서도 국내 제품들 많이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뭐 삼성, LG 경쟁 붙었잖아요. 그럼 소비자들이 좋은 거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 월가에서는 내년도 목표치, 네, S&P 500 목표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
RBC 캐피탈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 봤어요. 이들 둘 다 내년 5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, 자, 도이치뱅크에서 내년 S&P 500 목표치 5,100 제시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많은 뭐 월가에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는 거의 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, 이 도이치뱅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년 경기 침체가 매우 짧고 완만하게 약하게 좀 우리가 잠깐 경기 침체를 겪고 갈 것이지만 이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수준이다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,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S&P 500은 5,100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런데 GDP 성장률,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치가 올해는 한 2%대였고 내년에는 이게 한 뭐 1.3에서 1.6 뭐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올해와 같은 추세대로 2%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S&P 500, 5,100은 뭐 이건 우습고 5,500까지도 갈 수 있다. 경제 성장이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,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오히려 조금 더 좋다면 5,500까지 갈 수도 있고, 그럴 경우에는 이 목표치마저도 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서 이것보다 경제 상황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기업들의 성장은 좋고 그러면 증시는 더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인하해야 돼 이런 기대감을 가질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받쳐주고 잘 성장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더라도 경제가 좋으면 오히려 증시는 간다라는 게 최근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 연준의 금리 인하만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앞당겨서 11월 증시는 확실히 좋아요. 이게 확실히 계절성이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8, 9, 10월 계절적으로 안 좋다 했는데 진짜 안 좋다가 11월에는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너무 좋죠. 12월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스탁스트레이더스 알마낙이라는 곳이 주식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,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 업체인데요. 여기에 에디터, 편집장인 제프리 허시가 이제 요거 보고서를 낸 겁니다. 이가 뭐라고 했냐면 12월은 미국 증시 역사상 원래 역사적으로 강세장이다. 특히 대선이 있는 그 이전 해의 12월은 훨씬 더 강했다. 우리 내년 10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올해 12월은 좋다,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론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 월 초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고,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개편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이 초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완벽한 산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50년 이후 대선을 앞둔 그 전해의 12월 월별 수익률을 봤더니 S&P 500은 12월에 평균 2.9% 오르더라. 그러면서 월별 수익률을 봤을 때 한 세 번째로 높은 달이 12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S&P 그리고 다우는 2.7%. 그래서 이것도 월별 수익률 3위, S&P가 2.9로 3위. 나스닥은 이제 1971년부터 열렸으니까 이때는 나스닥은 4.2% 오르면서 월별 수익률 두 번째로 12월은 높더라. 그리고 이런 때는 중소형주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대선 전 12월의 평균 수익률이 3%로 이것도 월별 수익률 중에 두 번째로 높더라. 그래서 12월은 일단 강세장이 예상이 되고, 특히 뭐 나스닥 더 좋고, 그죠? 기술주 좋고 여기에 소형주 흐름 더 좋더라.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